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영화가 예상외로 괜찮을 때 요즘 말로 게이득이라고 하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게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보셔도 좋을 영화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봤다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단점을 빼면 말이죠. 2013년 국내 개봉한 디테일스는 소중한 자신의 잔디를 망치는 너구리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저지르는 다소 막장스러운 스토리의 영화지만 깨알같이 숨어있는 의미심장한 디테일들은 결코 가볍게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영화입니다. 캐스팅된 배우들만 보더라도 말이죠. 토비 맥과이어와 엘리자베스 뱅크스, 그리고 괴팍한 이웃집 여자를 연기한 로라 리니까지 헐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펼치는 열연도 볼만한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뒤늦게 이 영화를 알게 되었고 영화에 숨겨진 의미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Hey, Dr. Lang. How you doing? Good. Good to see you. Thank you. You guys have now been married for 10 years, which is a very, very, very long time. We just really want to say congratulations. 평범한 산부인과 의사인 주인공 제프는 아내 릴리와 어린 아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주인공 제프는 전문직에 안정적인 가정,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무난한 성격의 인물인데요. 문제의 발단은 아내와 둘째를 갖기로 하면서 새로 태어날 아이의 육아 환경을 고려해 집도 넓히고 뒷마당에 잔디를 심으며 시작됩니다. 불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뒷마당의 잔디는 집 주변에 살고 있는 너구리를 불러들이고 자신의 잔디를 무참히 헤집어 놓는 너구리를 몰아낼 생각으로 골머리를 썩는데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너구리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난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됩니다. More likely than fucking you. 그리고 서먹해진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베카를 만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묘한 동질감을 느낀 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선을 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레베카의 남편 피터가 알게 되고 제프의 병원을 찾는데요. You sleep with my wife? I can't talk about this. 난처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제프의 이웃집 여자 라일라였습니다. Sorry, I had to see that back in my house. 이웃집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한 제프는 속타는 심정으로 라일라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너구리 퇴치를 위해 놓아두었던 복이 든 참치를 그녀의 고양이가 먹었던 것이죠. 라일라는 우연히 알게 된 제프의 외도 사실과 자신의 고양이를 독살했다는 이유로 제프를 유혹하는데요. 졸지에 두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버린 제프. 이 남자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피터를 찾아가지만 What do you want? What do I want? Pick up this phone. Right now, you call your wife and you tell her what you did. Or You give me $100,000 in cash for my silence. 제프의 선택은 진실이 아닌 타협.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를 건네지만 피터는 제프의 문제 해결 방법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takes your choice. 바로 이곳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가 의미심장한데요. Choice. I gave you a choice, Jeffrey. You could have told your wife the truth instead of meeting me here. You could have been a good guy.
But no, you're a rat. I'm pregnant with your baby. 설상가상 라일라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제프는 절친 링컨을 찾아갑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두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링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사고로 신장을 잃은 그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죠. Long story short, last few weeks have been all about kidney donation. We have researched it, talked about it, done a bunch of tests. We are a perfect match, Lincoln. Same blood type, everything. 생명의 은인인 제프의 고민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던 링컨은 고민에 빠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행 앞에 속수무책인 제프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든 너구리처럼 평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온 불행 앞에 과연 제프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주인공 제프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 정해진 답이 없는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말이죠.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선택한 감독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통해 영악하게 우리의 삶을 비판합니다. 마치 아메리칸 뷰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두 영화는 스토리 전개 방식이나 구성, 그리고 문제의식을 다루는 방식까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뷰티는 탐욕에 찌든 아내와 무기력한 남편을 통해 중산층의 현실과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작품인데요. 두 영화 모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묘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입장이 서로 다른 두 캐릭터의 대화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여지는 제프의 모습은 가정적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심지어 건강이 좋지 못한 친구에게 자신의 신장까지 기부할 정도로 이타심 쩌는 인물이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욕구 해소를 위해 틈만 나면 들락거리는 음란 사이트는 애교로 친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영화 후반 차 안에서 모든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는 장면에서 제프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과대학 내내 컨닝으로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말이죠. 이 고백은 결국 그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왔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는 항상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건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진행하고 친구와의 불륜 사실을 들켰을 때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죠. 그리고 이웃집 여자의 입을 막기 위해 결국 그가 취했던 방법 또한 그랬습니다. 이처럼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가벼운 웃음과 날카로운 풍자로 말이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고 또 그 경험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우리가 놓치는 작은 디테일 때문에 벌어질 삶의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의미 아닐까요?